새벽 4시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거대한 유리 성벽처럼 솟아있는 테크원 빌딩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옥자 씨는 깨어 있습니다. 그녀는 62살입니다. 작은 키에 굽은 등, 회색 유니폼은 그녀의 몸보다 조금 큽니다. 옥자 씨는 대걸레를 꽉 쥡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딘 고목나무 껍질 같습니다. 그 손마디마다 깊은 주름이 패어 있습니다. 쓱, 싹, 쓱, 싹. 대걸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훑고 지나가는 소리만 복되에 울립니다. 이 소리는 옥자 씨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하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소리입니다. 옥자 씨는 이 건물에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그들의 흔적을 지웁니다. 사람들이 퇴근한 후 그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웁니다. 직원들은 그녀와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녀가 복도에 놓인 화분이나 벽의 일부인 것처럼 대합니다. 옥자 씨도 그것이 편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 큰 충격을 받은 이후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입을 열면 쉰 소리가 나거나 말이 툭툭 끊깁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은 누구보다 밝게 빛납니다. 그녀는 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25층 CEO 집무실 앞입니다. 옥자 씨는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구겨진 서류 뭉치와 반쯤 마신 차가운 커피, 그리고 찢겨진 영수증들이 가득합니다. 그녀는 압니다. 이 방의 주인인 강도진 대표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 쓰레기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야 반드시 성공해야 해. 벽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강도진 대표입니다. 그는 34의 젊은 나이에 이 거대한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똑똑하고 냉철하며 숫자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직원들은 그를 얼음 황태자라고 부릅니다. 옥자 씨는 조용히 문틈으로 그를 봅니다. 도지는 창가에 서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수트를 입었지만 그의 어깨는 잔뜩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손톱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회사는 위태로웠습니다. 이사회 늙은 이사들은 호시탐탐 도진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를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 그것이 바로 오늘 있을 야마모토 프로젝트 계약입니다. 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 계약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야마모토 회장의 명성입니다. 그가 손을 잡으면 테크원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도진이 비서에게 소리칩니다. 회의실 온도는 정확히 23도, 물은 에비앙이 아니라 삼다수로 준비해. 야마모토 회장은 거칠애를 싫어해. 하지만 도자기는 최고급으로 놔뒀겠지? 옥자 씨는 서둘러 카트를 밀고 VIP 회의실로 향합니다. 그녀의 걸음이 바빠집니다. 회의실 청소는 이미 끝났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옥자 씨의 유니폼 주머니 속에는 낡은 폴더폰이 들어 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7살 난 손자, 지훈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지훈이는 병원에 있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난 아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저 작은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릅니다. 수술비는 천문학적입니다. 옥자 씨가 10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유일한 핏줄입니다. 할머니, 나 안 아파. 빨리 나와서 할머니 어깨 주물러 줄게. 어젯밤 통화했던 지훈이의 가냘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옥자 씨는 눈가를 훔칩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야근 수당이라도 더 챙겨야 합니다. VIP 회의실 문을 엽니다.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먼지 한 톨 없는 긴 테이블, 그 중앙에 백자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순백의 다랑아리입니다. 도진이 야마모토 회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금을 들여 준비한 것입니다. 옥자 씨는 항아리 앞에 섭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갑습니다. 완벽해서 오히려 숨이 막힙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온나무 진액으로 만든 접착제와 고운 금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훈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부러지면 고쳐주려고 늘 가지고 다니는 것들입니다. 옥자 씨는 과거의 도예가였습니다. 가마 앞에서 불을 떼고 흙을 빚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불타버린 가마와 함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녀는 그저 청소부일 뿐입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항아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흙의 질감이 그녀를 위로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가 소란스러워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 구두굽 소리가 다급하게 다가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의 외침이 들립니다. 옥자 씨는 화들짝 놀라 천 주머니를 주머니에 숙여 넣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구석으로 몸을 피합니다. 커튼 뒤, 기둥 뒤, 그림자 속으로. 그녀는 다시 투명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강도진 대표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 뒤로 백발의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옵니다. 야마모토 회장입니다. 70살의 나이에도 눈빛이 형형합니다. 그의 뒤로는 수행원들이 병풍처럼 따릅니다.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긴장감이 감돕니다. 옥자 씨는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그들을 지켜봅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어야 회사가 살고 회사가 살아야 그녀도 월급을 받습니다. 제발 제발 잘되게 해주세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도진이 자신만만하게 미소 짓습니다. 야마모토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테크원의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진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뜹니다. 수익률, 성장 곡선, 인건비 절감 계획. 모든 것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도진의 발표는 유창합니다. 완벽합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회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고 창밖을 보고 그리고 탁자 위의 다랑아리를 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도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야마모토를 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입을 엽니다. 한국어 발음이 정확하지만 억양은 건조합니다. 강 대표, 네 회장님, 이 건물은 참 높군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보이지 않는군요. 도진의 미소가 살짝 굳어집니다. 야마모토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칩니다. 자네의 발표는 훌륭해. 숫자도 완벽하고. 하지만 야마모토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회사엔 온기가 없네? 네?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아.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음만 가득해. 자네가 보여준 계획서에 30% 인원 감축안이 있더군. 그들은 가족이 아닌가? 도진이 당황하며 변명합니다. 그것은 회사의 효율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효율성. 야마모토 회장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나는 장사꾼이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와는 손잡지 않네. 이 계약 없던 걸로 하지.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수행원들도 당황하여 웅성거립니다. 야마모토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도진이 다급하게 앞을 막아섭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비켜라. 야마모토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도진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대로 끝나면 그는 끝장입니다. 이사들에게 쫓겨나고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눈에 탁자 위에 다랑아리가 들어옵니다. 저 빌어먹을 항아리, 저것도 다 쓸모없어. 젠장, 도진이 소리를 지르며 다랑아리를 향해 서류 가방을 휘두릅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회의실을 찢습니다. 순백의 다랑아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수백 개의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는 깨진 항아리와 씩씩거리는 도진을 번갈아 봅니다. 그의 눈에 실망을 넘어선 경멸이 스칩니다. 잔해의 바닥이 드디어 보이는군. 야마모토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수행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갑니다. 도진은 털썩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합니다. 비서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밖으로 나갑니다. 회의실엔 이제 도진과 깨진 항아리 조각들, 그리고 구석에 숨어있던 옥자씨만 남았습니다. 정적, 숨 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고개를 듭니다. 그때 구석에 서 있는 옥자씨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들켰다는 수치심, 그리고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뭐야, 당신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도진이 소리칩니다. 옥자씨는 깜짝 놀라 움츠러듭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치워, 당장 치워버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싹 다 갖다 버려. 도진이 악을 씁니다. 그리고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올 테니까 돌아왔을 때 저 쓰레기들 안 보이게 해. 쾅, 문이 닫힙니다. 넓은 회의실에 옥자씨 혼자 남겨집니다. 바닥에는 3천만 원짜리 다랑아리가 시체가 되어 누워 있습니다. 옥자씨는 떨리는 손으로 파편 하나를 집어듭니다.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맺힙니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파편을 봅니다. 아깝다. 너무나 아깝다. 이 아이도 흙에서 태어나 불을 견디고 세상에 나왔을 텐데 주인의 화풀이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다니 마치 자신처럼 쓸모없다고 버려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립니다. 옥자씨는 빗자루를 들지 않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의 천주머니를 꺼냅니다. 지훈이의 장난감을 고쳐주던 그 접착제와 금가루. 그녀의 눈빛이 변합니다. 조금 전까지의 겁에 질린 청소부의 눈이 아닙니다. 40년 전 가마 앞에서 불꽃을 바라보던 도예가의 눈입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습니다. 그리고 파편들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합니다. 버리기엔 이 도자기가 품은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녀는 도진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상처 입은 것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헷 오이 원 판 1 회의실 안은 무덤처럼 고요합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낮게 깔립니다. 옥자씨는 바닥에 신문지를 깝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의식, 리투알을 치르는 사제처럼 엄숙합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병, 노란색 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가루입니다. 진짜 순금은 아닙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아이들 공작용 금가루입니다. 하지만 옥자씨에게는 그 무엇보다 귀한 재료입니다.
그녀는 오씌나무 진액 대신 가져온 강력 접착제와 금가루를 섞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휘휘 젓습니다. 걸쭉한 황금색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고소하면서도 톡 쏘는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옥자 씨는 깨진 도자기 조각을 듭니다. 날카로운 단면에 황금 반죽을 조심스럽게 바릅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조각을 맞추는 순간 떨림은 멈춥니다. 달그락. 첫 번째 조각이 붙었습니다. 하얀 백자 위에 금색 선이 생겼습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무늬입니다. 달그락 툭. 두 번째, 세 번째 조각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옥자 씨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힙니다. 그녀는 지금 시간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간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과거 남편은 말했었습니다. 깨진 그릇을 버리는 건 그 그릇이 담았던 추억을 버리는 거야. 가마테오에서 땀 흘리던 남편의 등이 떠오릅니다.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옥자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 조각을 끼워 맞춥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순백의 다랑아리는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금빛 실핏줄이 온몸을 감싼 기이하고 아름다운 항아리가 탄생했습니다. 금이 간 곳마다 황금이 채워져 빛나고 있습니다. 상처가 가장 화려한 장식이 되었습니다. 옥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휴, 이제 이것을 한쪽에 잘 모셔두고 나가야 합니다. 사장님이 버리라고 했지만 차마 버릴 수 없어 경비실 뒤편에라도 숨겨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무거운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옥자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강도진 사장님이 돌아온 걸까? 그녀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도진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 짚는 소리. 탁, 탁, 탁. 야마모토 회장입니다. 그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보고 들어온 것입니다. 혹은 무언가에 이끌렸는지도 모릅니다. 야마모토 회장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있는 늙은 청소부와 그 앞에 놓인 항아리를 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다가옵니다. 이것은 야마모토 회장이 한국어로 중얼거립니다. 그의 시선이 항아리의 금색 선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일본의 전통 기법 킨츠기입니다. 깨진 도자기를 오시지와 금으로 수리하여 파손된 역사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예술. 하지만 이곳은 한국의 최첨단 IT 기업 회의실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유명한 장인이 아니라 남루한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입니다. 옥자 씨는 바들바들 떱니다. 죄를 지은 아이처럼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지팡이를 내려놓고 옥자 씨 앞에 쪼그려 앉습니다. 그의 칠순 노구가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당신이 이것을 했습니까? 야마모토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옥자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야마모토 회장은 항아리를 들어 올립니다. 접착제가 아직 덜 말라 냄새가 납니다. 엉성합니다. 재료도 싸구려입니다. 하지만 그 투박한 솜씨 속에 담긴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는 항아리의 온기를 느낍니다. 왜 버리지 않았습니까? 강 사장이 버리라고 했을 텐데. 야마모토 회장이 묻습니다. 옥자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이 야마모토 회장의 눈과 마주칩니다. 깊고 맑은 눈동자. 옥자 씨는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쇳소리가 섞여 나옵니다. 그녀는 더듬더듬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남편에게 배웠던 서툰 일본어 단어를 섞어서.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숨을 멈춥니다. 옥자 씨가 말을 잇습니다. 깨진 곳이 더 단단합니다. 금으로 덮어주면 그곳이 제일 빛납니다. 모노와 코와레테모, 물건은 깨져도 옥자 씨가 기억을 더듬어 일본어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나오세마수, 고칠 수 있습니다. 정적. 야마모토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는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실수하면 버리고 고장나면 교체했습니다. 기업도 사람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청소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것도 다시 빛날 수 있다고. 그때 복도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비켜, 다 비켜. 강도진의 고함 소리입니다. 도진이 씩씩거리며 회의실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입니다. 아직도 안 치웠어? 내가 당장. 도진은 소리를 지르려다 멈칫합니다. 그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바닥에 앉아 깨진 항아리를 보물처럼 들고 있고 그 앞에는 옥자 씨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도진은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회장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리고 이 아줌마는 왜? 도진이 옥자 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다가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시킨 대로 안 하고 감히 회장님 앞에서 멈춰라. 야마모토 회장의 호랑이 같은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도진이 얼어붙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는 옥자 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씁니다. 옥자 씨의 거친 손과 야마모토 회장의 부드러운 손이 맞잡힙니다. 강 대표, 야마모토 회장이 도진을 노려봅니다. 자네는 쓰레기라고 불렀지만 이분은 이것을 예술로 만들었네. 도진은 멍하니 금이 간 항아리를 봅니다. 흉측해 보입니다. 저게 무슨 예술이야? 그냥 본드로 붙인 잡동산이잖아. 하지만 야마모토 회장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나는 오늘 자네 회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았어. 야마모토 회장은 비서에게 손짓합니다. 계약서 다시 가져와. 네? 도진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계약 하시는 겁니까? 그래, 단 조건이 있다. 야마모토 회장은 옥자 씨를 가리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고문 에드웨이서르로 이분을 모셔라. 네? 도진과 옥자 씨가 동시에 놀라 소리칩니다. 옥자 씨는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저는 그냥 직함은 상관없어. 야마모토 회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뭡니까? 도진은 모릅니다. 그는 5년 동안 그녀를 봤지만 이름을 모릅니다. 옥자 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박옥자입니다. 박옥자 여사님. 야마모토 회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수선의 미학이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부서지고 망가진 기업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것이 내가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도지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청소부 아줌마 때문에 300만 달러 계약이 성사되었다니 꿈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은 현실입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펜을 꺼내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사각사각. 종이 위를 달리는 펜 소리가 회의실을 채웁니다. 서명을 마친 야마모토 회장이 도진에게 계약서를 건넵니다. 명심하게. 이 계약은 자네가 아니라 박 여사님의 금빛 상처 때문에 맺은 거야. 만약 박 여사님을 함부로 대한다면 이 계약은 그 즉시 파기네.
도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옥자 씨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합니다. 고마움보다는 황당함,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계산하는 눈빛입니다. 옥자 씨는 여전히 멍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본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항아리가 불쌍해서 붙여줬을 뿐인데 이 일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30분 후 CEO 집무실.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옥자 씨는 가죽 소파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친 채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지만 손도 대지 못합니다. 강도진 대표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깁니다. 옥자 씨의 인사 기록 카드입니다. 그의 눈이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 내려갑니다. 학력 국졸, 경력 도자기 공장 20년, 청소 용역 10년, 가족 관계, 손자가 하나 있군요. 박지훈. 도진이 툭 내뱉습니다. 옥자 씨가 고개를 번쩍 듭니다. 그 이름은 그녀의 약점, 에이칠리스 힐이자 전부입니다.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수술비가 없어서 3년째 약물 치료 중이고, 도지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핵심을 찌릅니다. 그는 서류를 탁 덮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천히 옥자 씨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의 표정은 비즈니스맨의 그것입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이익만을 계산하는 표정. 할머니, 아니 이제 고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도진이 삐딱하게 웃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노망이 났는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합니다. 덕분에 회사는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말은 고맙다고 하지만 목소리엔 냉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는 옥자 씨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거래를 합시다. 옥자 씨는 마른 침을 삼킵니다. 거래요? 네. 당신은 야마모토 회장이 있는 동안만 우아한 예술가 연기를 해주면 됩니다. 회사의 정신적 지주인 척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꽃병처럼. 도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지훈이 수술비 제가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쿵. 옥자 씨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수술비. 꿈에서도 그리던 그 단어. 지훈이가 건강하게 운동장을 뛰는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최고의 의료진, 1인 실병실, 그리고 수술 후 재활 치료까지. 테크원 재단 이름으로 모두 책임집니다. 악마의 유혹일까요? 천사의 구원일까요? 도지는 옥자 씨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옥자 씨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읍니다. 그녀는 도진을 봅니다. 그의 눈은 차갑지만 그가 내민 조건은 너무나 따뜻합니다. 자존심? 그런 건 쓰레기통에 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훈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와 춤이라도 출 수 있습니다. 옥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겠습니다. 도진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변신을 시작하죠. 그 냄새나는 유니폼부터 벗어버리고. 1시간 뒤. 청담동의 고급 뷰티 살롱. 옥자 씨는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화려한 곳입니다. 세련된 미용사들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집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세련된 은발로 다듬고 볼륨을 넣습니다. 어머, 두상이 예쁘셔서 커트가 잘 어울리세요. 피부톤이 좋으시네요.
기초만 잘해도 귀티가 나겠어요. 미용사들의 칭찬이 낯설어 옥자 씨는 몸을 움츠립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뜨거운 파라핀 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손톱 밑의 때를 벗겨내고 굳은 살을 정리합니다. 평생 일만 해온 손이 호강을 합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다른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는 과정 같습니다. 다음은 의상실입니다. 도진이 고용한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가져옵니다. 이탈리아제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 바지, 그리고 굽이 낮은 가죽 구두, 탈의실 커튼 뒤에서 옥자 씨는 회색 청소복을 벗습니다. 땀과 락스 냄새가 밴 낡은 옷, 그것을 바구니에 넣으려다 잠시 망설입니다. 이 옷이 진짜 나인데 지금 입으려는 이 비단 옷은 너무 차갑고 미끄럽습니다. 고모님, 다 입으셨나요? 밖에서 재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나갑니다. 옥자 씨는 새 옷을 입고 커튼을 걷습니다. 전신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습니다. 우아하고 지적이며 고상해 보이는 노부인, 허리를 꼿꼿하게 펴니 제법 기품이 흐릅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진이 의자에 앉아 잡지를 보다가 고개를 듭니다. 그는 옥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제야 좀 300만 달러짜리 고모님 같군요.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계를 봅니다. 가시죠. 임원회의가 30분 남았습니다. 오늘이 데뷔 무대입니다. 다시 테크원 빌딩. 하지만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에 화물용 승강기가 아닙니다. 로비 정문입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도진과 옥자 씨가 나란히 들어옵니다. 점심시간이라 로비는 직원들로 붐빕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강도진 대표 옆에 있는 저 우아한 노부인은 누구지? 새로 오신 이사님인가? 아니면 해외 투자자? 옥자 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렵습니다. 어? 저 할머니 2층 화장실 청소하던 아줌마 아니야? 누군가 소리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맞습니다. 직원들은 옥자 씨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걸레질을 할 때 발을 들어주지도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길을 비켜줍니다. 옥자 씨는 현기증을 느낍니다. 세상이 미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미친 걸까요? 엘리베이터가 25층에 도착합니다. 임원 회의실. 거대한 원형 테이블에 중격들이 앉아 있습니다. 도진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모두가 기립합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당당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는 옥자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그 손길은 친근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게 꽉 누르는 압박입니다. 이번 야마모토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이자 우리 테크원의 새로운 기업 문화 고문 애드바이서 박옥자님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와, 예. 임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장이 데려왔으니 열심히 박수를 칩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옥자 씨에게 꽂힙니다. 옥자 씨는 도진이 지정해준 상석에 앉습니다. 의자가 너무 푹신해서 몸이 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문 박옥자 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습니다. 검은색 대리석에 금색 글씨, 차가운 명패에 손을 대봅니다. 얼음장 같습니다. 도진이 회의를 진행합니다. 앞으로 박 고문님은 회사의 인본 경영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실 겁니다. 모든 대외적인 행사에
저와 동행할 것이며 도진의 목소리가 웅궁거리며 멀어집니다. 옥자 씨는 고개를 돌려 통유리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 한 명이 카트를 밀고 지나갑니다. 김씨 아줌마입니다. 옥자 씨와 함께 도시락을 까먹으며 신세 한탄을 하던 동료. 김씨 아줌마가 회의실 안을 힐끗 쳐다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하지만 김씨 아줌마는 옥자 씨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높으신 분들이 회의하나 보다 하고 무심하게 고개를 돌려 지나갑니다. 카트 바퀴 소리가 멀어집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옥자 씨의 가슴을 때립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유리벽 안에 갇혔습니다. 화려하지만 산소가 희박한 어항 속 금붕어가 되었습니다. 옥자 씨는 테이블 아래로 자신의 손을 꽉 쥡니다. 반짝이는 매니큐어가 발라진 손톱이 살을 파고듭니다. 지우나, 할머니가 잘할 수 있을까? 도진이 옥자 씨를 보며 묻습니다. 고모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것은 연출된 장면입니다. 도진은 눈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냥 웃어요. 말하지 말고. 옥자 씨는 입을 꾹 다문 채 어색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는 찢어진 상처처럼 아프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역시 분위기가 남다르십니다. 침묵에 카리스마가 있으시네요. 거짓말.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거짓말의 성 안에서 옥자 씨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자 씨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출근길은 이제 지하철 첫 차가 아닙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매일 아침 그녀의 낡은 빌라 앞에 섭니다. 고모님, 타시죠. 젊은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구경합니다. 저 집 할매 로또 맞았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옥자 씨는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차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 하지만 옥자 씨의 엉덩이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25층 고문실. 운동장처럼 넓은 방입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제 서류도 전화기도 컴퓨터도 없습니다. 그저 장식품처럼 앉아있는 것이 그녀의 일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옥자 씨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평생 몸을 움직여 노동하던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고문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통유리 창가로 갑니다. 유리에 손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습관은 무섭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김을 호흡합니다. 그리고 입고 있는 실크 블라우스 소매로 유리를 닦습니다. 뽀득 뽀득. 고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기겁하며 들어옵니다. 그녀는 옥자 씨의 손을 낚아채듯 내립니다. 이 비싼 옷으로 청소는 미화원 아줌마들이 하는 겁니다. 고모님은 그냥 품위 있게 경치나 감상하세요. 비서의 눈빛에 경멸이 스칩니다. 호박의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옥자 씨는 얼굴이 붉어져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립니다. 갈 곳 잃은 거친 손이 부들부들 떱니다. 오후 2시, 야마모토 회장 측 실무진과의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도지는 옥자 씨를 대동하고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도진, 옥자 씨, 그리고 전략기획실의 젊은 엘리트들이 꽉 차 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엘리베이터가 15층에서 멈춥니다. 문이 열리고 직원 몇 명이 내립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움직이면서 누군가가 마시다만 종이컵을 구석에 놓고 내립니다. 커피 자국이 바닥에 뚝뚝 떨어집니다. 도지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어떤 놈이 신성한 임원용 엘리베이터에 쓰레기를. 김비서 당장 청소팀 불러.
도지는 불쾌하다는 듯 구두 끝으로 종이컵을 툭 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옥자 씨의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녀는 도진이 말릴 새도 없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습니다. 고문님. 직원들이 놀라 웅성거립니다. 옥자 씨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냅니다. 도진이 선물해준 명품 손수건입니다. 그녀는 그 하얀 손수건으로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아냅니다. 능숙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바닥은 금세 깨끗해지고 종이컵은 그녀의 손안에 쥐어집니다. 더러워진 손수건과 함께 도진의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그는 옥자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채통 없이 작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립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 서 있던 야마모토 측 파견 이사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도진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네? 일본인 이사는 진심으로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을 살피시는군요. 회장님이 왜 박 고문님을 신뢰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주인의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군요. 엘리베이터 안의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직원들도 수근거립니다. 와, 봤어? 명품 손수건으로 커피 닦는 거. 진짜 회사 사랑하시나 봐. 권위적이지 않고 멋있다. 도지는 벙찐 표정을 짓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저 궁상맞은 청소부 습관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이미지의 힘입니다. 도지는 재빨리 표정을 바꿉니다. 하하, 맞습니다. 박 고문님은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도지는 옥자 씨를 에스코트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오자마자 도진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는 옥자 씨를 구석으로 끕니다. 당신 미쳤어? 그 비싼 손수건이 얼만 줄 알아? 도진이 이를 악뭅니다. 옥자 씨는 커피 묻은 손수건을 꽉 쥡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운이 좋아서 넘어간 거야. 다음부터 또 청소부 티 내면 그땐 지훈이 병원비고 뭐고 끝이야. 알았어? 옥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손수건을 빱니다. 찬물에 비누를 칠합니다. 검은 커피 물이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얼룩은 희미하게 남습니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그녀의 출신, 성분처럼. 그날 오후부터 도진의 이미지 메이킹 작전이 시작됩니다. 홍보팀이 고문실로 들이닥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팡, 팡, 팡. 고문님, 창밖을 보며 지적인 표정. 이번엔 서류를 검토하는 척 해주세요. 펜을 잡으시고요. 웃으세요. 인자하게. 한국의 마더 테레사처럼. 옥자 씨는 꼭두각시 인형처럼 움직입니다. 영어로 된 서류를 거꾸로 들었다가 혼나기도 합니다. 도지는 옆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저희 테크원은 박옥자 고문님의 영입으로 따뜻한 기술을 지향합니다. 구조 조정, 그런 흉흉한 소문은 사실무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거짓말입니다. 옥자 씨는 압니다. 도진의 책상 위에는 이미 30% 감원 리스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 맨 위에는 옥자 씨와 친했던 경비원 김씨 아저씨, 식당 조리사 이모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옥자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웃어야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침묵은 동조입니다. 그녀의 미소는 공범의 증거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퇴근 후 옥자 씨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VIP 병동, 호텔 같은 1인실입니다. 최신 의료기기들이 삐, 삐 규칙적인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옥자 씨에게는 생명의 소리로 들립니다. 침대 위에는
깡마른 아이의 지훈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옥자 씨는 살금살금 다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새로 한 머리, 비싼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낯선지 아이가 눈을 뜹니다. 할머니, 지훈이의 목소리가 가냘픕니다. 응, 지훈아, 할머니 왔어. 할머니 냄새가 안 나. 지훈이가 킁킁거립니다. 락스 냄새도 안 나고 파스 냄새도 안 나. 좋은 냄새나. 옥자 씨는 울컥합니다. 그래, 이제 할머니 좋은 회사 다녀. 그래서 지훈이 다 낫게 해줄 거야. 진짜? 나 이제 축구할 수 있어? 그럼 메시처럼 뛸 수 있어. 지훈이가 희미하게 웃습니다. 할머니, 근데 나 배고파. 붕어빵 먹고 싶어. 병동은 외부 음식 반입 금지입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가방에서 몰래 식은 붕어빵 하나를 꺼냅니다. 오다가 길거리에서 산 것입니다. 3개에 2,000원. 그녀가 입은 블라우스는 200만 원짜리인데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2,000원짜리 붕어빵입니다. 지훈이가 오물오물 붕어빵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옥자 씨는 다짐합니다. 악마가 되어도 좋다. 거짓말쟁이가 되어도 좋다.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다. 내 새끼, 이 작은 심장만 다시 뛸 수 있다면. 그때 병실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테크원 강도진 대표, 파격 인사 단행. 청소노동자 출신 박옥자 씨, 경영 고문으로 위촉. 화면 속에 화려하게 변신한 옥자 씨의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막, 테크원 구조조정설 일축, 노사화합의 아이콘 박옥자 고문, 지훈이가 TV를 가리킵니다. 우와, 우리 할머니 TV 나왔다. 할머니 대장 같다. 옥자 씨는 황급히 리모컨으로 TV를 끕니다. 화면은 꺼졌지만 그녀의 죄책감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있는 옛 동료들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자만 살리기 위해서 미안해, 미안해 김씨 아줌마. 옥자 씨는 잠든 손자의 손을 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지훈이의 손등에 떨어집니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병실 밖 복도에서는 도진의 비서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정리해고 명단 확정되었습니다. 내일 공고 붙일 겁니다. 네, 박 고문님 승인받았다고 하세요. 여론은 그쪽으로 돌리면 되니까. 비서는 병실 안에 옥자 씨를 힐끗 쳐다보고는 비릿하게 웃습니다. 모든 것이 도진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옥자 씨는 완벽한 방패막이입니다. 그날 아침, 테크원 빌딩은 얼어붙었습니다. 1층 로비 게시판에 정리해고 명단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다가 이내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회사를 위해 바친 세월이 얼만데. 인원 감축 없다더니 박옥자 고문님은 거짓말쟁이야.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 해고 통지서를 받은 직원들이 모여 항의합니다. 대부분 옥자 씨와 같은 청소 용역이나 경비원, 식당 아주머니들입니다. 그들의 눈빛은 배신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 열어, 강도진 나와.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옥자 씨는 25층 고문실에서 이 소란을 듣습니다. 소리는 유리벽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울림은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때립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가로 다가섭니다. 25층에서 내려다보니 1층 로비의 사람들은 작은 개미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저 개미들 속에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도진이 옥자 씨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이끕니다. 자, 고문님, 잠깐 내려가서 얼굴을 비춰주셔야겠습니다. 네, 내려가요? 옥자 씨는 겁에 질립니다. 안 돼요. 저는 해야 합니다. 도진의 눈빛은 단호합니다. 당신은 인본 경영의 상징입니다. 당신이 저들을 등지고 숨으면 우리가 악덕 기업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막아줘야 해요. 옥자 씨는 반항할 수 없습니다. 지훈이의 심장이 멈출까 두렵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춥니다. 도진이 문이 열리자마자 옥자 씨를 앞섭니다. 자, 여러분, 잠시 진정하세요. 박옥자 고문님께서 할 말이 있으십니다. 군중의 시선이 옥자 씨에게 꽂힙니다. 분노와 증오,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 섞인 눈빛들입니다. 옥자 아줌마? 당신은 우리 편 아니었어? 경비원 김씨 아저씨가 울부짖으며 달려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해 넘어집니다. 저 아줌마 믿었잖아.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사장 편이었어. 옥자 씨는 김 아저씨를 봅니다. 그녀는 김 아저씨의 아내가 몸이 아파 매일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입을 열고 김 아저씨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는 지훈이 때문에.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목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도진이 옥자 씨의 어깨를 꽉 잡고 대신 말합니다. 박 고문님은 이 결정이 모두를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남은 직원들도 살 수 있습니다. 박 고문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옥자 씨의 눈물은 침묵의 동의가 되어 버립니다. 군중의 분노는 더욱 커집니다. 우리 팔아넘긴 주제에 당신 이제 깨끗한 줄 알지? 평생 청소만 하던 손으로 돈 세니까 좋냐? 욕설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옥자 씨는 눈을 감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돌팔매질을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은 더 이상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도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옥자 씨를 다시 엘리베이터에 태워 위로 올립니다. 그는 완벽한 방패를 찾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25층 회의실, 야마모토 회장과 도진, 그리고 옥자 씨가 작은 원탁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비밀스러운 만남입니다. 야마모토 회장은 언론을 통해 옥자 씨가 해고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옥자 씨의 진심을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박 여사님, 인원 감축은 여사님의 뜻입니까? 옥자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도진이 잽싸게 끼어듭니다. 회장님, 박 고문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내린 고육지책입니다. 회사의 생존을 위한 아픔의 결단이죠. 옥자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야마모토 회장은 도진을 무시하고 옥자 씨에게 다시 묻습니다. 박 여사님의 수선 철학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단단합니다. 옥자 씨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대답합니다. 회사도 살아야. 야마모토 회장은 옥자 씨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도지는 안도합니다. 역시 여사님을 믿었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깨진 다랑아리가 놓인 장식장을 바라봅니다. 여사님의 킨쓰기, 솜씨는 참 특별합니다. 네, 제가 특별히 고물상에서. 도진이 말하려 하자 야마모토 회장이 손을 들어 막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입니다. 야마모토 회장의 눈빛이 아련해집니다. 나는 예전에 한국의 위대한 도예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 섬세한 손을 가졌었죠.
그의 이름은 박성호 포첸하오. 넥더들 도지는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의 추억담이라 생각하고 지루해합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습니다. 박성호, 그 이름은? 그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수선하는 킨츠기, 기법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회상에 잠깁니다. 그는 내게 영감을 주었죠.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내가 실수해서 그를 잃었습니다. 내가 그의 작품을 무시했거든. 옥자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테이블 밑에 놓인 자신의 명품 가방을 더듬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낡은 손수건이 아니라 오래된 작은 나무함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나무함 표면에 새겨진 세 글자를 더듬어 만집니다. 포첸하오, 그녀의 남편.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된 그녀의 남편 박성호. 그녀는 이 세상 누구도 남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 일본인 야마모토 회장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찾던 그 위대한 예술가였다니 옥자 씨의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그녀의 정체가 탄로날 위험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입니다. 자신이 버리라고 했던 그 깨진 다랑아리가 사실은 남편의 혼이 담긴 킨츠기, 철학과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그 철학을 이용해 동료들을 해고하는 데 일조했다니. 옥자 씨는 정신을 차립니다. 도지는 야마모토 회장의 추억담에 하품을 참으며 앉아 있습니다. 그는 옥자 씨의 창백한 얼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야마모토 회장은 시계를 봅니다. 시간이 늦었군요. 박 여사님. 나는 당신의 눈을 믿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는 도진에게 눈짓합니다. 계약건은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 다음 주에는 내 본사로 한번 와주십시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떠납니다. 도지는 신이 나서 소리칩니다. 봤습니까? 고문님, 성공입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당신에게 푹 빠졌어요. 이제 지훈이 수술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도지는 기쁨에 겨워 옥자 씨를 와락 안습니다. 옥자 씨는 인형처럼 안겨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허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돕니다. 남편과 야마모토 회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남편의 영혼이 담긴 이 킨츠기, 철학을 내가 어떻게 더럽힐 수 있을까? 그녀의 이중 생활은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붕괴이자 남편의 유산에 대한 배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옥자 씨의 매일 밤은 조용하지만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침에는 우아한 고문으로 살고 밤에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아내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고문실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생 걸레와 빗자루를 잡았던 손으로 마우스를 잡습니다. 서툴고 느립니다. 하지만 절박합니다. 검색창에 박성호, 야마모토, 도의 세 단어를 입력합니다. 수많은 기사가 뜹니다. 대부분 오래된 기사들,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섞여 있습니다. 옥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 하나를 클릭합니다. 40년 전 국제 도예계 충격. 한국 도예가 박성호 명예훼손으로 은둔. 일본 거상 야마모토와의 악연 재조명. 기사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 사진이 있습니다. 콧수염을 기르고 불꽃처럼 뜨거운 눈을 가진 예술가. 그의 옆에는
야마모토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도 있습니다. 옥자 씨는 기사를 읽어 내려갑니다. 남편의 명작 불멸의 달 도자기가 야마모토에게 팔렸으나 야마모토가 이를 다른 예술가와 바꿔치기 하려다 실패하자 항아리를 파괴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남편은 명예를 잃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옥자 씨와 함께 시골로 숨어들었습니다. 남편이 평생토록 킨츠기 기법으로 깨진 도자기만 수선하며 살았던 이유, 그것은 도예가로서의 자존심이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주범이 바로 야마모토 회장이었습니다. 옥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릅니다. 그녀의 남편을 짓밟은 사람이 이제 그녀의 손자를 살려줄 키를 쥐고 있다니, 이 잔인한 운명의 수레바퀴 앞에서 옥자 씨는 무릎이 꺾입니다. 그녀는 도진을 보며 연기하고 야마모토에게 진심인 척했지만 사실은 남편의 원수와 거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옥자 씨는 자신의 양심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녀는 도진 몰래 회사 옆 동네 김씨 아저씨가 사는 낡은 아파트로 갑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명품 구두를 신고 그녀는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산 쌀포대와 반찬 몇 가지를 문 앞에 살며시 놓아둡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두툼한 봉투, 한 달치 월급에서 떼어낸 현금입니다. 김 아저씨의 아내 병원비에 보태라고. 옥자 씨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그저 짐을 문 옆에 두고 황급히 도망칩니다. 돌아가는 길,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야, 누가 놓고 갔지? 김 아저씨의 목소리입니다. 옥자 씨는 힐끗 돌아봅니다. 김 아저씨가 쌀포대를 들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젠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서 옥자 씨는 안도하면서도 더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속죄가 아니라 비겁한 도망입니다. 그날 오후, 임원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합니다. 도지는 2차 정리해고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옥자 씨와 친했던 식당 아주머니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차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는 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박 고문님, 이사회에 최종 승인 의견을 주십시오. 도진이 옥자 씨에게 눈짓합니다. 고개만 끄덕여 웃기만 해. 옥자 씨는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웃을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습니다. 도진은 초조해집니다. 고문님? 옥자 씨는 입을 엽니다. 저는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며 떨립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뭅니다. 그녀의 말 못하는 습관이 이번에는 그녀의 유일한 저항 수단이 됩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거부합니다. 고문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임원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도진이 재빨리 상황을 수습합니다. 아닙니다. 박 고문님께서는 이 잔인한 결정에 대해 너무나 마음 아파하셔서 말을 잇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 아픔이 바로 저희의 인본 경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지는 옥자 씨의 어깨를 잡고 억지로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마치 인형을 조종하듯이. 박 고문님께서는 눈물의 승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사회를 대표하여 서명하겠습니다. 도지는 옥자 씨의 서명 없이 자신의 권한으로 정리해고를 강행합니다. 그는 옥자 씨를 더 이상 상징이 아닌 무력한 꼭두각시로 전락시킵니다. 그가 서명하는 순간 옥자 씨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지는 분노한 채 옥자 씨를 고문실로 끌고 갑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겁니까?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합니다.
옥자 씨는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 저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해줬는지 잊었어? 당신 손자의 심장. 당신이 침묵할 때마다 지훈이의 심장은 약해진다고. 도지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지훈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사진입니다. 창백한 아이의 얼굴 옆에 요란하게 숫자를 깜빡이는 생명 유지 장치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전부잖아. 이 아이 때문에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걸 잊지 마. 내일부터 우리는 일본으로 떠납니다. 야마모토 회장과의 마지막談判이죠. 거기서 한 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당신 손자는 이 기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 도지는 사진을 옥자 씨의 손에 쥐어줍니다. 차가운 사진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와닿습니다. 기억해, 박옥자. 당신의 남편, 당신의 양심, 그 어떤 것도 당신 손자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아. 명심해. 도지는 뒤돌아 나갑니다. 옥자 씨는 홀로 방에 남아 지훈이의 사진을 내려다봅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 그녀의 눈물은 사진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박성호 씨,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살아야 해요. 지훈님만은 살아야 해요. 그녀는 지훈이의 사진을 꽉 끌어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거짓말쟁이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팔고 동료를 배신하고 지훈이의 목숨을 위해 야마모토의 마지막 시험대에 오를 준비를. 일본행 비행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 야마모토 회장의 전통 저택입니다. 테크원 빌딩의 차가운 유리와는 정반대입니다. 나무와 종이, 흙으로 이루어진 고요하고 따뜻한 공간. 도진과 옥자 씨는 정원에서 야마모토 회장과 마주합니다. 야마모토 회장은 옥자 씨에게 정원에 심어진 낡은 소나무 한 그루를 보여줍니다. 이 나무는 1000년을 살았습니다. 태풍이 불어 가지가 부러졌지만 우리는 부러진 가지를 잘라내지 않고 쇠로 된 지지대를 대어 살렸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옥자 씨를 바라봅니다. 박 여사님, 나는 당신의 킨츠기, 철학을 이 나무에서 봅니다. 약해진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탱해 주는 것, 그 힘이 바로 이 계약의 본질입니다. 옥자 씨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야마모토 회장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평생 지키려 했던 그 철학을.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 나무를 지탱하는 쇠가 아니라 나무를 자르려는 도끼 옆에 서 있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옥자 씨를 저택 안으로 안내합니다. 작은 다실, 채야 씨. 벽장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는 깨진 흔적을 금으로 훌륭하게 이어붙인 작은 닭이 찌차 칩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박성호 선생께 받았던 마지막 작품입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경건하게 말합니다. 도지는 지루하다는 듯 시계를 봅니다. 회장님, 예술작품은 훌륭합니다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최종 투자, 유치 계획서입니다. 도지는 종이 다발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의 미간이 좁아집니다. 잠깐은 이 작품을 보세요, 강 대표. 야마모토 회장이 다기를 가리킵니다. 박성호 선생은 내게 이 킨츠기를 보여주며 사람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과거의 실수, 균열을 숨기지 말고 금, 경험으로 채우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도지는 코웃음을 칩니다. 옛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기업은 감정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축할 곳은 감축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박 고문님의 킨츠기 철학이 저희에게 영감을 준 것은 맞습니다. 도지는 옥자 씨를 희끗 봅니다. 하지만 그건
대외적인 이미지일 뿐입니다. 회장님, 낡은 것을 붙여봤자 새 것의 효율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대폭 절감하고 그 돈으로 AI 시스템을 도입할 겁니다. 그것이 미래입니다. 야마모토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는 도진의 눈에서 자신의 젊은 날의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도진은 옥자 씨가 킨측이 철학의 상징일 뿐, 실제로는 회사에 아무 가치도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옥자 씨를 똑바로 봅니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박 여사님, 그의 목소리가 다시를 가득 채웁니다. 이 킨측이 예술, 이 나무, 이 직원 감축, 이 모든 것 사이에서 당신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계획을 지지합니까? 도진이 옥자 씨의 옆구리를 발로 툭 칩니다. 웃어 고개 끄덕여. 지훈이를 생각해 옥자 씨는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훈이의 창백한 얼굴과 남편 박성호의 불타는 눈빛, 그리고 김씨 아저씨의 절규가 엉켜 소용돌이칩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할머니,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겠다. 옥자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는 도진의 시선도, 야마모토 회장의 기대도 외면합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양심을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옥자 씨의 입에서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튀어나옵니다. 도진은 경악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도진이 속삭입니다. 옥자 씨는 도진의 말을 무시하고 야마모토 회장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그녀의 목소리입니다. 떨리고 거칠고 찢어지는 소리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 대표는 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손자 때문에 침묵해야 했습니다. 도진이 미쳐 날뜁니다. 이 미친 노파가 입 다물어, 당장. 도진이 옥자 씨의 입을 막으려 달려듭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칩니다. 멈춰라, 강 대표. 도진은 얼어붙습니다. 옥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야마모토 회장을 향해 마지막 진실을 쏟아냅니다. 회장님, 저는 박성호 씨의 아내입니다. 저 다기를 제 남편이 만들었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박성호의 아내, 청소부 고문이 그의 눈은 흔들립니다. 40년 전의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저는 이 킨츠기의 의미를 압니다. 제 남편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강 대표는 이 상처를 돈벌이 수단으로 버리려 합니다. 도지는 상황이 통제불능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야마모토 회장을 향해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 이 노파가 노망이 들었나 봅니다. 거짓말입니다. 박성호의 아내라니요. 회장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야마모토 회장은 이미 도진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옥자 씨의 눈에서 박성호의 영혼을 봅니다. 야마모토 회장은 고개를 숙여 옥자 씨에게 사과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여사님, 40년 전 일도 오늘 일도 내가 틀렸습니다. 도지는 절망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뒤섞입니다. 그는 재빨리 한국의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김 비서, 당장 병원에 연락해. 박지훈, 그 자식 수술 전부 취소시켜. 지금 당장 해. 도지는 옥자 씨에게 소리칩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죽인 거야. 당신의 그 잘난 양심이 당신 손자를 죽인 거라고. 옥자 씨는 도진의 외침을 듣습니다. 지훈이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지훈이의 목숨. 옥자 씨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교토. 야마모토 회장의 다실. 강도진이 떠난 후 다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은 옥자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옥자 씨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박 여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40년 전 선생을 잃은 후 그 고통을 보상받으려 당신을 이용한 강 대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의 눈빛은 진심으로 회한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의 고백은 내가 40년간 찾던 상처의 치유였습니다. 옥자 씨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도진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귀를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 손자를 죽인 거라고. 회장님. 지훈이 제 손자 수술 취소됐다는데. 옥자 씨의 목소리는 갈갈이 찢겨져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마모토 회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강 대표의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의 인연은 이제 시작입니다. 나의 개인 자산과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지훈이의 심장을 고치겠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은 비서를 불러 즉시 의료팀과 법무팀을 한국으로 급파합니다. 지훈이의 VIP 병실을 유지하고 수술 준비를 재개하라는 지시입니다. 하지만 옥자 씨는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옥자 씨는 야마모토 회장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가야 합니다. 그녀는 준비된 퍼스트 클래스 대신 가장 빠른 시간에 떠나는 이코노미 클래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싼 디자이너 정장을 입은 채 좁은 좌석에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지훈이의 심장 소리뿐입니다. 규칙적인 엔진 소리가 심장의 박동처럼 느껴집니다. 몇 시간 뒤 인천공항. 옥자 씨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그녀의 폐부를 찌릅니다. 이제 이 냄새는 그녀의 일상입니다. VIP 병동. 지훈이의 병실 앞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옥자 씨는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침대 위 지훈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녀가 없는 짧은 시간 동안 아이는 더욱 야위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왔다. 지훈아. 옥자 씨는 아이를 부르짖습니다. 의사가 옥자 씨를 막아섭니다. 보호자분,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위험해요. 병원 측에서 지원 취소 통보를 받아서 일단 응급처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심각합니다. 옥자 씨는 의사의 흰 가운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저 원래 청소부였습니다. 제가 평생 청소해서라도 갚을게요. 제발 지훈이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이의 목숨만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그때 야마모토 회장의 법무팀과 의료팀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병원장과 접촉합니다.
야마모토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박지훈 환자의 모든 의료 비용은 지금부터 저희가 책임집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즉시 투입하십시오. 의료 지원은 즉시 재개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응급수술 준비에 들어갑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옥자 씨는 힘없이 병실 벽에 기댑니다. 그녀는 살았습니다. 지훈이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옥자 씨는 테크원 빌딩의 지하 락커룸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짐은 여전히 락커에 그대로 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벗습니다. 그녀의 몸에 맞지 않던 껍데기, 그 옷들을 구겨서 락커 깊숙이 밀어 넣습니다. 그 옷들은 더러워진 그녀의 양심과 도진과의 거래가 남긴 상처의 증거입니다. 대신 그녀는 낡은 회색 유니폼을 꺼내 입습니다. 익숙한 냄새, 락스와 땀 냄새가 섞인 냄새. 그녀의 몸에 딱 맞는 옷. 그녀의 심장은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녀의 손은 빗자루를 잡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옥자 씨는 카트를 챙겨 지하에서 1층 로비로 나옵니다. 새벽 4시 도시는 다시 잠들어 있습니다. 테크원 빌딩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봅니다. 그녀는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 용역 박옥자. 그녀는 빗자루와 대걸레를 들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쓱, 싹, 쓱, 싹. 규칙적인 소리. 어제까지만 해도 옥자 씨가 닦던 이 바닥 위로 도진이 수많은 거짓말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울부짖으며 넘어졌던 바닥입니다. 옥자 씨는 힘을 주어 바닥을 닦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빗자루에 쓸려갑니다. 이것은 속죄의 청소입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지훈이만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그때 저 멀리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비틀거리는 발소리. 강도진 대표입니다. 그는 밤새 술을 마신 듯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옷은 구겨져 있습니다. 그는 야마모토 회장의 계약 파기로 인해 이사회로부터 모든 실권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다시 혼란에 빠졌고 도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지는 옥자 씨를 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다시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바닥을 칩니다. 내 돈, 내 계약, 내 인생 전부 네가 망쳤어. 박옥자. 그는 자신의 파멸을 옥자 씨에게 퍼붓습니다. 옥자 씨는 말없이 빗자루를 멈춥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바닥에서 왕관을 잃은 젊은 왕의 몰락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의 손이 아니라 도진 자신의 오만함이 이뤄냈습니다. 옥자 씨는 도진의 발치에 놓인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 담습니다. 술병, 구겨진 명함, 그리고 담배꽁초.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 모든 인간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치워야 합니다. 이틀 후 테크원 빌딩 이사회 회의실. 분위기는 전쟁 후의 폐허 같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한국에 도착하여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도지는 초라한 모습으로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그를 외면합니다. 야마모토 회장은 탁자 위에 계약서를 펼쳐 놓았습니다. 강 대표는 나의 의도를 명백히 오해했고 심지어 박옥자 여사님을 이용해 직원들을 해고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살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효율성을 위해. 도진이 목소리를 떨며 변명합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효율성? 강 대표. 300만 달러는 내게 큰 돈이 아닙니다.
나는 이 돈으로 테크원의 영혼을 사려 했습니다. 박성호 선생의 철학을 이어받아 상처 입은 이들을 보듬는 기업 문화를 만들려 했죠. 하지만 강 대표는 그 영혼을 돈 몇 푼에 팔아넘겼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은 계약서를 찢는 대신 새로운 서류를 꺼냅니다. 이것은 나의 최종 제안입니다. 새 계약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은 투자금 300만 달러를 테크원에 그대로 투자합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모든 정리해고 명단을 즉시 철회하고 해고된 직원들은 전원 복직시킨다. 투자금 전액은 강도진의 통제에 들어가지 않고 박성호 기념 직원 복지 기금으로 운영되며 박옥자 여사가 명예 이사장으로서 재단 운영에 대한 최종 거부권을 가진다. 강도진은 CEO 자리를 유지하되 모든 경영 결정은 야마모토 회장이 임명한 고문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의 복수입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강 대표, 자네는 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네의 오만함을 고쳐야 합니다. 킨츠기 예술처럼 자네의 상처를 스스로 금으로 메워 보십시오. 도지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지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계약이라도 없으면 회사는 당장 무너집니다. 그는 이사회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굴욕적으로 새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같은 시각 병원 수술실 앞 지훈이의 심장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는 옥자 씨와 뒤늦게 야마모토 회장의 비서가 보낸 따뜻한 차를 들고 온 야마모토 회장 비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진 대표입니다. 도진은 이사회 회의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옥자 씨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CEO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옥자, 아니 고문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도진이 흐느낍니다. 제발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지훈이는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옥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수술실 문만 응시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감정의 동요를 잃은 듯합니다. 도진은 울면서 말합니다. 제가 지훈이에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저는 인간도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문님은 저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저를 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옥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진을 봅니다. 그리고는 더듬더듬 힘겨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강 대표, 저도 알아요. 저도 지훈이 살리려고 동료들을 팔았습니다. 옥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저도 금으로 덮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도진의 행동 속에서 자신의 절박함과 죄책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도진을 벌하는 대신 그에게 수선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남편의 킨츠기 철학이 그녀의 복수가 됩니다. 옥자 씨는 도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구겨진 수트 자락을 조심스럽게 펴줍니다. 이제 다시 깨끗하게 살아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요.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심장의 구멍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이제 지훈이는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 옥자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수십 년간의 짐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입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하지만 격렬하게 오열합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삶의 무게에서 해방된 기쁨의 눈물입니다. 도지는 울고 있는 옥자 씨 옆에 꿇어앉아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습니다. 그는 아직 이 거대한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박옥자 고문이 지켜낸 이 회사를 인간적인 가치로 다시 세우는 것.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차가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바뀌었습니다. 테크원 빌딩은 여전히 높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비에는 더 이상 정리해고 명단 대신 박성호 기념직원 복지기 기금에 투명한 운영 현황판이 걸려 있습니다. 해고되었던 직원들은 모두 복직되었습니다. 경비원 김씨 아저씨는 웃으며 출근하고 식당 이모님들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테크원의 CEO 강도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트를 입지만 더 이상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그는 자주 1층 식당에 내려와 조리사 이모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가끔 그는 자신의 차가운 때오 집무실보다 1층 청소, 용품 창고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는 박옥자 이사장을 만납니다. 옥자 씨는 더 이상 고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박성호 기념 직원복지기금의 명예이사장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25층이 아니라 지하 1층 청소용품 창고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의상은 여전히 낡은 회색 유니폼입니다. 옥자 씨는 자신의 삶을 다시 수선했습니다. 그녀는 재단 운영을 비서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시 청소부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본질입니다. 어느 날 아침, 도지는 1층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는 옥자 씨를 발견합니다. 옥자 씨는 구석에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도지는 옥자 씨 옆에 멈춰 섭니다. 고문님, 아니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자 씨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고개를 듭니다. 그녀는 이제 도진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평온합니다. 강 대표님도 수고가 많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쇳소리가 섞여 있지만 이제 두려움이 아닌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도진이 옥자 씨에게 고개 숙입니다. 지훈이는 잘 지내나요? 옥자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네, 어제 퇴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축구도 할 수 있대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지훈이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기금, 제가 정말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는 진심으로 고개 숙입니다. 옥자 씨는 말없이 도진의 수트 주머니에 붙은 작은 실밥 하나를 떼어줍니다. 이것이 그녀의 방식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낮은 곳의 먼지를 털어주는 것. 강 대표님, 쓰레기를 잘 치우세요. 옥자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것은 청소부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경영 철학입니다. 도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 숙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도지는 발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그는 더 이상 종이컵을 걷어차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먼지와 쓰레기를 살핍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회사를 수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주 뒤 따뜻한 오후, 옥자 씨는 병원비를 다 갚고 다시 얻게 된 작은 집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7살 손자, 지훈이가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가슴에 상처가 아물어 갑니다. 그는 이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놉니다. 옥자 씨는 마당 한쪽에서 흙을 만집니다. 오랜만에 도예를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물레를 돌리고 흙을 빚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치지만 그 손끝에서 평화가 느껴집니다. 그녀의 시선이 집 안거실로 향합니다. 거실 중앙,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선반 위. 그곳에는 강도진이 깨뜨렸던 다랑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금빛 선들이 깨진 부위를 따라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상처가 곧 문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옥자 씨의 인생과 같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청소부로 살아야 했던 고통, 손자를 살리기 위해 동료들을 배신했던 그 죄책감, 그 모든 균열들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야마모토 회장이 보내온 작은 쪽지가 항아리 옆에 놓여 있습니다. 상처를 감추지 않고 드러낼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킨츠기 지훈이가 뛰어오며 옥자 씨의 목을 감싸 안습니다. 할머니, 나 진짜 메시보다 잘 뛰지? 그럼 우리 지훈이가 최고지? 옥자 씨는 지훈이를 꽉 안아줍니다. 그녀의 품에는 더 이상 락스 냄새가 아니라 흙과 생명의 따뜻한 냄새가 납니다. 옥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삶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 평화의 미소였습니다.